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또 개편된다고 합니다. 계속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제도 어떻게 개편되는지 그 예상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지난 7월 말에 뉴스에 나왔죠.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갈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라든가 소득이 너무 많으신 분들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소득 월액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죠. 직장가입자들은 본인이 받는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1,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안을 보니까 완화 이야기는 없고 전부 더 부과하겠다, 보험료를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재정도 지금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해 있죠. 2033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걷는 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주는 돈, 보험금을 덜 주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던 보험금을 덜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걷는 보험료를 더 걷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와 있는 안 이외에도 건강보험 제도를 더 강화하는 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 제도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될까요? 현재 나와 있는 안과 앞으로 예상되는 개편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2026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7.19%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합쳐서 대략 8.13%의 보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험료율 작년에 비해서 올해 0.1%포인트 인상된 것이고요. 내년에도 인상될 것이고요. 계속 인상될 겁니다. 법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까지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건강보험료율은 8%가 될 것이고요.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합쳐서 대략 9%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부담하셔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은 법 규정 시행령 4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월액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보수외,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번에 나온 방향대로 1,000만 원 이하 면제하는 것으로 더 강화되고 결국 나중엔 이것도 없어지겠죠. 결국 직장가입자 여러분, 보수 외 소득,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다 내셔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 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보험료 부과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시행규칙 44조에는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1,000만 원까지 면제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1,000만 원 이하 면제가 아니라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모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점점 강화되겠죠. 2천만 원 초과 탈락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초과하면 탈락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연금 계좌에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도 강화되겠죠. 이 부분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한 경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라 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 43조의 이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면제하고 있죠. 법으로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관련 연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공적 연금 자료만 받고 있고 사적 연금 자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조만간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시행령 41조에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듯이 사적연금에 관련된 자료는 건강보험에서 자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내용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때로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행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바뀌는 겁니다. 시행규칙은 더 간단합니다. 국무총리 또는 해당 부서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 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정관은 더더욱 간단하겠죠.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만 마음을 바꾼다면 언제든지 정관을 바꾸어서 연금저축, IRP, 퇴직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듯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앞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외의 다른 기준들도 더 강화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사실 법을 바꿔야 될 이유는 없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정도만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셔야 됩니다. 젊을 때야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으니까 내는 것이 큰 부담이 없지만 은퇴 이후에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세금 줄이려고 절세 공부 많이 하시죠? 하지만 건강보험료 줄이기 위한 고민도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가서 닥쳐서 해봐야 큰 방법이 없습니다. 연금 중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연금이 있고요.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연금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부분 궁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금박사를 구독하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금박사 구독하시고 건강보험료 안 내는 연금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